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판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브스 뉴스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해당된다며 기소됐는데요. 혐의의 쟁점은 첫 번째, 일명 골프 발언으로 불리는 고 김문기 씨 언급, 두 번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두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말했는가, 처벌할 수 있는가 가려보는 거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뒤집힌 거죠.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하면 원심법원, 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이 판단한 법적 논리를 깨트려서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원리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판결이 납니다. 첫째, 2심 판결을 다시 재판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고 기각. 둘째, 대법원이 이거 법리를 따져보니 문제 있다, 다시 생각해봐라, 돌려보내면 파기환송인데 2심에서 무죄였으면 유죄 취지, 유죄였으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죠. 셋째, 대법원이 상고된 판결에서 형량까지 정하면 파기자판이라고 해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므로 이 경우는 매우 드물죠. 이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가 펼쳐질까요? 상위기관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 재판을 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유죄 취지를 또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해서 또 조사가 되면 다시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판단하라라고 이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무죄로 판단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고, 유죄로 판단하되 이제 양형 부분은 좀 다르게 다룰 수가 있죠. 파기환송으로 열릴 다음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형량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거든요. 대선 출마가 가능한 100만 원 미만이라면 검찰이 다시 상고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은 양형이 너무 적다, 이걸로 상고를 하지는 잘 않습니다.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선거 출마 가능 기준으로 선고를 만약에 고등법원이 한다, 대법원으로 검사가 필히 상고할 겁니다. 왜냐면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6월 3일 대선 일정 안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대선 전 확정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확정은 불가능해요. 고등법원의 사건 기록이 내려가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5월의 긴 연휴, 당장 다음 달인 대선 등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1. 대선 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2. 만약 판결이 난다면 형량에 따라 대선 후보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3. 새로운 증거 등으로 무죄 판결 시 재상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번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무죄인 상태가 됐으니까 허위사실 공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당선이 되어도 선거법 관련 재판은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서 또 형량이 중요해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후보는 재상고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또 재상고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판단 과정에서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롭게 다퉈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이후라도 대선 후보로서 적법성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출마하게 된 거니까 자격 상실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대선을 또 해야 돼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선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이 당선 자체를 무효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 재판들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말이 갈려요.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재판에 대한 건 없으니까 기소가 되고 난 후에 재판받는 거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헌법재판소로 가서 결정을 좀 받아야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자격 미달이라며 이재명 후보 사퇴를 외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규탄 중입니다. 그리고 5월 2일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후보 사퇴서를 일축했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참으로 많은 경우의 수가 펼쳐진 상황인데요. 이번 판결과 이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견과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쟁점 많은 이번 대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스브스 뉴스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